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자, 셀트리온 이제 피노바이오 플랫폼 기술 도입 관련되는 기사가 나왔고요. 이제 주가가 이제 좀 더 올라가면 18만 원 회복이 이제 눈앞에 다시 또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의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오전에 이제 장전에 나왔던 게 피노바이오죠. 이 피노바이오는 이 코스닥에도 이제 IPO를 작년도에 뭐 할 뭐 그런 어떤 분위기였는데 아직 이제 이 부분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상당히 이제 뭐 이 VC라든지 IPO의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회사죠. 본래 이제 이름이 이제 바이오네틱스인데 이 자금을 좀 받으면서 이제 피노바이오로 좀 바뀌었어요. 이 회사가 이제 2017년도에 설립했으니까 설립한 지는 뭐 지금 한 뭐 5, 6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한국 이제 학연구원 출신의 이제 정도영 대표인가요? 예, 여기 이분이 이제 대표를 맡고 있고 초기 시리즈 A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받고 파이프라인에 이제 뭐 혈액암 치료제라든지 녹내장 치료제, 그 다음에 고용암 치료제, 거기에다가 이제 ADC 관련되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이제 본래부터 과거에 이제 셀트리온 연구소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이제 이 ADC 관련되는 부분들을 연구를 하다가 이제 최근에 보시게 되면 그 이 영국의 이제 이 익수다에 이제 그 지분 투자하면서 2대 주주가 되면서 이 부분을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죠. 자, ADC를 조금 이제 간략하게 조금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면요. ADC가 개념이 나온 거는 오래됐습니다. 1950년대에 이 부분들이 이제 컨셉이 좀 나왔는데 사실 뭐 그 당시에는 이제 바이오 기술 자체가 70년도 이후에 이제 뭐 유전자 뭐 제조업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활발하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실현이 되지 않았죠. 이제 이 기술력들이 안 받쳐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75년도 이후부터 이제 이런 부분이 나왔다가 이제 2000년도 넘어가면서 이 바이오薬품들이 나왔고 이제 사실은 이제 ADC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뒤에 이제 승인을 받았어요. 생각보다 이제 성장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은데 그래도 이제 이 항체 치료제라든지 글로벌 이제 빅텍, 빅파마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보통 이렇게 이게 Y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항체예요. 안티바디죠. 항체는 이제 항원하고 이제 항체 항원의 이제 그 특이성, 그래서 이제 항원하고 항체의 어떤 특이성 형태로 이제 치료제 형태로 이제 구상이 되는데요. 이 본래 몸에 있는 이제 항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항체가 아니라 이제 별도로 인공적으로 세포주 개발을 통해서 이제 이 항체를 이제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ADC 같은 경우에 앞에 A는 안티바디고요. 뒤에 D는 이제 드럭입니다. 보통 이제 이 드럭에서 세포독성 항암제를 많이 쓰죠. 이제 그걸 이제 페이로드라고 하는데요. 페이로드는 이제 그냥 어디 이제 붙여가는 어떤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마치 이제 뭐 탄도미사일에다가 뭘 달아가지고 보내듯이 붙이는데 요걸 이제 페이로드인데 여기가 대표적으로 이제 세포독성 항암제를 많이 달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 이걸 다는데 어떤 부위에 어떻게 다느냐가 이제 가장 중요한데 이게 이제 링크입니다. 그래서 링크 기술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국내에도 이제 이런 링크 기술이 좀 잘 발될 때 있던 회사가 몇 회사가 있죠. 국내에도 보면 이제 요 관련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기술적으로 중요한 부분이고 그만큼 이게 링크 기술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본의 뭐 다케다 제약 같은 경우에도 ADC 개발할 때 이 링크 기술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던 어떤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항체가 있으면 이 몸 안에 이제 이렇게 주사를 하게 되면 이 항원에 반응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타켓으로 이제 찾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뭐 이 세포 쪽에 가게 되면 이 세포막을 뚫고 들어가면 이제 요 안에다가 이제 링크 되어 있는 이 페이로드 약물을 이 안에서 이제 투여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치료를 하는 게 이제 ADC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피노바이오의 항체 약물 접합체 링크 페이로드 플랫폼 기술, 특히나 이제 피노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것은 링크 기술과 이 페이로드 기술 자체가 굉장히 앞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7일 이게 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 10억 원을 지급했다. 그래서 15개를 타깃하는 피노바이오의 플랫폼 기술에 대한 권리를 뭐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15개가 모두 성공할 때 최대로 이제 지급할 수 있는 규모는
1조 7천억대다. 예, 선급금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서 개발 중인 파이프라인 후보 물질에 이 기술을 적용해 가지고 보통 이제 이게 항체의 어떤 이 바이오 시밀러입니다만 항체 관련되는 부분에 기술력이 우위가 있잖아요. 자가 면역 질환이나 뭐 항암제 라인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의 어떤 기술을 가지고 확장할 수 있는 일종의 이 바이오 베타 개념이 들어가는 게 이제 ADC와 또 이제 최근에 셀트리온이 하고 있는 이중항체 있잖아요. 이런 기술들이 이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셀트리온의 어떤 이제 기술 발달에 보면 이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항상 가게도 그랬습니다만 본래 이제 제일 처음에 CMO를 했잖아요. 이 오렌시아의 이제 그 자가 면역 질환 그 부분들을 해주면서 돈을 벌어 가지고 이 바이오시밀러를 했지 않습니까? 이 개발을 해서 성공을 했고 이 바이오시밀러가 이제 뭐 자가 면역 질환이나 항암제로 이제 할 때 요거로만 또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국내에서는 이제 코로나 때는 레키로나로 이제 신약 관련되는 부분을 일단은 이제 국내에서는 성공을 했어요. 뭐 결과적으로 많이 뭐 팔지는 못했습니다만 일단 바이오 신약에 성공을 했던 사례도 남겼고 그 다음에 이제 케미칼 관련되는 부분에서 확대와 결국 이제 이런 신약을 확대를 해가지고 종합적인 이제 헬스케어로 가겠다고 하는 게 이제 셀트리온의 장기적인 어떤 흐름이죠. 그래서 바이오 시밀러의 어떤 부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케미칼과 헬스케어와 신약까지 이제 해서 결국 바이오 시밀러에서 신약으로 어떻게 이제 넘어가느냐 그 중간 단계에서 또 이제 결국은 이제 바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또 이런 바이오 베타 개념으로 MC마이스시도 뭐 그런 개념이죠. 예, 바이오 베타의 개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뭐 ADC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중항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때 이제 많이 하는 mRNA 관련되는 부분 이런 플랫폼 기술을 통해서 계속 이제 투자를 한다는 부분들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ADC 이제 링크 페이로드 기술은 특정 항원에만 반응하는 항체, 항원 항체 반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치료 효과가 뛰어난 화학 약물, 그러니까 요 페이로드가 이제 세포독성 항암제가 이제 대부분 쓰이니까 요렇게 하면 이 약물이 항원에 발현하는 세포에 선택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최소의 어떤 약물 투여로 이 세포독성 항암제는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만 이게 전신에 이제 반영하기 때문에 독성도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이 ADC가 발달하게 되면 그 유도를 해가지고 딱 그 부분에 가서 이제 터트려 주니까 상당히 이제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최소의 약물 투여로 최대한의 어떤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글로벌 빅파마도 ADC 관련된 투자를 높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조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이 가지고 있는 뭐 암의 이제 트룩시마라든지 호주마라든지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허가를 받았던 이 베그젤마라든지 이런 항암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이오시밀러와 이제 세포독성 관련되는 부분들도 많이 이제 임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좀 중요해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ADC 플랫폼 기술 실시 옵션권까지 확보하면서 보다 이제 다양한 항암제 개발이 가능해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에 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피노바이오와 플랫폼 기술 옵션 도입 계약과 더불어서 지분 투자, 뭐 공동 연구 계약도 체결했다. 이중항체 때도 이제 추가 지분 투자 관련되는 이야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셀트리온이 미래 성장 동력 사업으로 계속 이제 확장을 해주고 있는 강에서 이런 어떤 추진력을 더하고 있는 어떤 부분들을 더하고 있습니다. 요 기사들이 이제 계속 나왔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익수다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여기 투자 관련되는 부분을 530억 정도 해서 ADC 개발을 이어온 상태에서 이중항체 관련되는 부분도 최근에 AB 프로 관련되는 부분 기사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래 성장 관련되는 어떤 동력원 가지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캐시카우 형태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약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다양한 어떤 그 기술력과 이런 어떤 지분 투자와 이 부분들을 계속 이제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평가 매력이 있는 어떤 위치에서 이제 21선에 안착을 좀 하면서 다시 이제 좀 추세 전환 시그널이 단기로 나왔죠. 파라볼릭자가 밑으로 가면서 오늘 이제 17만 시간에까지 하면 17만 7천 원이에요.
예, 그 18만 원 어떤 흐름이 좀 상징적으로 18만 원 밑단은 조금 이제 저평가 영역이다. 뭐 3분기 실적이 나쁘지도 않고 8월 달에 21만 5천 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또 한 30% 조정을 해주면서 제가 어제 주봉상에서도 이 그 인버티드 헤드 앤 숄드 패턴을 만들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이런 어떤 흐름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자, 이 부분들이 이제 뭐 올라간다라고 하면 뭐 올해 25만 원대, 내년도 보면 한 30만 원대까지 어떤 중기, 장기적인 흐름들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그리고 오늘도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쪽에 매수가 들어왔고요. 예, 3분기 때 기관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좀 매수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셀트리온이었고요. 이런 어떤 수급 여러분들은 오늘도 예,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매수가 계속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부분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은 좀 줄었고요. 그래서 이 가격 메리트가 있는 어떤 구간에 들어가 있고, 자, 이 어떤 시장의 어떤 부분들 때문에 항상 먼저 떨어지는 어떤 손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런 어떤 흐름들로 이제 좀 추세 전환의 어떤 흐름에 국면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자, 이 부분들이 이제 18만 원대가 좀 이제 넘어가서 안착이 된다라고 하면 다시 또 이제 라운드 넘버 가격이죠. 20만 원권에 대한 어떤 도전들도 3분기 실적 발표와 그 다음에 내년 상반기까지 꾸준한 어떤 성장성 그리고 이제 저가 메리트를 가지고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금리단 관련되는 부분들만 이 뭐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금리가 이제 속도 조절을 하는 순간에 다시 또 성장주들이 반응을 하니까 이 부분 좀 참조하시면서, 자, 내일은 이제 18만 원대 도전이 좀 나올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중심해서 살펴보는 투자 전략 삼으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